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끌림의 법칙 또는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한경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 관련 잡지사나 그런 쪽에서 언론사에서 기자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일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운이 좋게도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의 진짜 인생은 30대에 있다, 여자 28세, 그다음에 뭐 동화책들 조금씩 작업하고 있었고요. 이 끌림의 법칙은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제가 쓴 책인데 내용은 뭐냐면 과학자나 고대 과학자나 뭐 의사 뭐 이런 그 인류학자들이 인간에게는 끌림의 법칙이 있다. 끌림의 법칙이 있어서 누구는 누군가에게 끌어당기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밀어낸다.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고 또 어떤 사람을 밀어내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했고, 그런 과학자나 의사, 뭐 인류학자들이 분석한 끌림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호르몬이에요. 이제 우리의 호르몬이 누군가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반대로 밀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호르몬에서 찾았는데, 그렇다면 호르몬이 뭘까? 이제 그 부분에서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질, 즉 성격을 말해요. 그래서 뭐 내성적이다, 부드럽다, 활발하다 등의 자신의 성격,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격들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격이 사실은 우리의 호르몬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혈액형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혈액형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혈액형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되게 그 혈액형 안에서 나를 대입시키고 또는 상대방을 대입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혈액형이 과학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또 경험에 의해서 그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행동 방법들이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도 이렇게 혈액형과 좀 비슷하지만 혈액형이 비과학적이라면 호르몬은 더 과학적으로 이제 인류학자나 과학자들이 분석을 한 결과니까 우리가 좀 믿고 일상생활에서 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나의 호르몬이 누구를 끌어당기는가, 반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에게 내가 이렇게 끌어당김을 방해하는가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이제 만들면서 2월 29일 날 머니투데이 신문에 나온 기사가 짝사랑하는 그 1위가 외모가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행동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 양식이 즉 기질을 말하는 거고 그게 바로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끌어당김을 당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나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그 호르몬이라는 것을 고대 의사 히포크라테스, 뭐 로마의 의사 갈레누스, 인류학자 헬렌 피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연구를 했는데, 그 원래 이제 명칭은 도파민, 세라토닌,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 4가지예요. 4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히포크라테스는 도파민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이 뭘까라는 걸 찾아서 그거를 이제 쾌락적인이라는 단어로 명명을 했죠.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도파민을 의미해요. 네, 뭐 그 갈레누스의 얘기는 우리가 조금 뭐 다혈주의, 우울주의 이게 쉽게 이게 어떤 성격을 대표하는지가 좀 알 수 없다면 히포크라테스랑 헬렌 피셔가 말해놓은 쾌락적인, 소유적인, 탐구적인, 윤리적인 이런 단어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보면은 1번으로 봤을 때 도파민은 어떤 호르몬일까, 어떤 기질일까 쉽게 접근이 안 된다면 쾌락적인을 보면 바로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쾌락적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우리가 오는 거는 굉장히 즐거움이죠. 즐거움, 되게 재미난 요소들을 찾고
또 그 안에서 탐험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의 유형이겠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이제 즐거움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도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게임을 한다거나 도박을 할 때 굉장히 재미있어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중독이 돼서 빠지죠. 뭐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성격이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죠. 그 1차 호르몬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맞는데 그 도박을 하거나 뭐 게임을 하면서 그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는 나의 의지에 의해서 2차 호르몬은 내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선천적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끌리는 사람이고 선천적으로 나는 누군가를 밀어낸다면 후천적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본인이 이 호르몬을 알고 그 상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모든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세로토닌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 우리 세상은 굉장히 즐거운 요소나 즐거운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 게임도 그렇고 뭐 이 즐거운 요소가 되게 많아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많이들 분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칫 좀 충동적이 되고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해진다거나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세로토닌에 대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일본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뭐 이시영 박사님이 이런 책을 쓰고, 근데 세로토닌이라는 걸 어떻게 그 분비를 시키느냐? 그거는 도파민이 이렇게 도박이나 중독을 그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때 세로토닌 호르몬은 이거 도박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제 집에 가자. 뭐 아니면은 뭐 더 이상 이거를 이런 좀 이성적인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할 때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도파민이 좋고 세로토닌이 나쁘다 이건 아닌 것이 이 호르몬이라는 건 좋고 나쁘고는 없거든요. 이따 이제 다음에 제가 디테일하게 이 호르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를 아시겠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로토닌 호르몬을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그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슬로우 푸드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이럴 때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앞서 얘기했듯이 나의 호르몬은 후천적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테스토스테론인데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호르몬일 거예요. 남성 호르몬을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남성들 중에 뭐 이렇게 근육이 많이 나오거나 건장하신 분들을 보면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또 이거는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세로토닌 슬로우 푸드를 드셨을 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생활 패턴 아니면 행동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후천적인 호르몬을 자기가 활성화시킬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여기 헬렌 피셔는 지휘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지휘관이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어떤 의미냐면 남성 호르몬, 지휘관 좀 단어가 떠오르는 거는 리더, 보스 아니면은 뭐 우두머리 이런 단어가 좀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는 리더가 되고 뭐 보스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논리적인 사람이어야겠죠. 논리로서 그 대중을 리딩하려면 탐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제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굉장히 쉽다. 근데 아까 잠시 여기서 그 세로토닌으로 잠시 들어가면 헬렌 피셔는 이 세로토닌이 건축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그 세로토닌은 도파민 같은 그 호르몬이 활성화할 때 이성적인 생각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동시에 이 세로토닌의 특징은 건축가라고 하면 우리가 건축가는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건축가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뒤에 이제 뭐 땅을 고르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쌓고 집을 짓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소유적이냐 이 부분은 이따가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도 테스토스테론처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여성 호르몬으로 대변되죠. 굉장히 여성스럽고 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고 선천적으로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신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스토스테론이 무조건 남자라 해서 여자에게 그게 없다 이건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커리어 우먼들 뭐 이렇게 그 사회에서 성공한 여성분들을 보면 테스토스테론을 제1차 호르몬으로 갖고 태어나신 경우가 많죠. 근데 에스트로겐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성 호르몬, 여성적 하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 어머니를 많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애롭고 박애주의자들, 뭐 자비롭고 평화주의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에스트로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는 그거를 윤리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어머니들, 뭐 자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윤리적인 그 성향을 기질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리고 헬렌 피셔는 이거를 이제 협상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니까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거죠. 교감, 교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총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같이 나올 얘기가 도파민, 세로토닌,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이라는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나의 호르몬을 이제 아신 다음에 2차 호르몬은 선천적인 것과 달리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호르몬인데 이거는 뭐 보시면서 나는 1차 호르몬, 나는 도파민하고 거의 뭐 90%가 나와 맞아 이 성격이 그러면 이제 본인은 도파민인 거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의 기질도 내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이제 본인의 2차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도파민은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삶이 즐거워야 돼요. 무조건 즐겁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사람들은 즐겁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해요. 본인은 굉장히 그 즐거움과 그 안에서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전도 굉장히 많이 하고 모험도 많이 즐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낯선 환경에다가 이 사람을 떨어뜨려 놨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다면 이들은 그 안에서 행복의 요소를 찾아요. 즐거움의 요소를 찾고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즐겁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정적이라는 건 또 집중력도 굉장히 놀랍게 발휘를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예술가들이 좀 많은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런 도파민은.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뭐 밤을 새가면서 그 작업을 해요. 하지만 그게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돈으로 환산되느냐? 꼭 그렇진 않거든요. 돈으로 환산되지 않더라도 이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 발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쾌락주의, 아까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쾌락주의, 즐거움을 쫓고 뭔가 이런 그 즐거움만을 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에 굉장히 잘 적응해요. 그리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이 변화를 만들죠. 그러니까 시대를 리딩하는 사람들이 도파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도파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이들은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변덕, 실증을 굉장히 빨리 느껴요. 그러니까 일을 막 하다가 목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즐겁지 않으면 바로 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뭐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만 어느 날 거기에서 매너리즘을 느끼면 그냥 외국 여행을 떠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도파민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장점과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약이나 도박 뭐 이런 게임 등에도 굉장히 중독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마약이나 뭐 이런 게 중독성이 강한 놀이는 굉장히 쾌락적이잖아요. 유의적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빠지기가 쉽고 또 조직이나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조직 사회에 들어가서 그 관습에 얽매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창조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집중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안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서 직업을 찾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굉장히 조직을 싫어하고 관습에 얽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굉장히 못했다. 그러면 자괴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 도파민적인 성향.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즐거운 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왜 상대방은 저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야근하고 이러는 거에 불만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견디지 못할까, 이렇게 나는 참을성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대신 나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또 집중력이 뛰어나고 뭔가 재미난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리고 재미난 요소를 찾는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즐겁기 때문에 일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즐겁기 위해서. 근데 이들의 연애관, 제가 쓴 끌림의 법칙은 이제 연애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이제 저는 이 연애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일단 먼저 연애를 본다면 도파민들은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연애를 해요. 그러니까 즐거우면 그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즐겁고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하기도 굉장히 쉽고 첫눈에 반해서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이제 대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파민의 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이성이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뜨겁게 대시를 하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없어지는 경우, 굉장히 황당한 경우는 그들이 도파민의 성향이 많은 거예요. 그들은 다른 이성을 찾은 거예요. 더 재미난, 나에게 재밌거리를 줄 수 있는, 내가 더 빠져들 수 있는 이성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기 쉬운 만큼 이별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연애 패턴이 되게 자주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파민의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나에게 변덕을 느끼면,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즐거운 요소를 좀 찾아주면 되겠죠. 뭔가 변화거리를 주고 그 사람한테, 아니면 뭐 이벤트를 만들어 준다거나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관습이나 조직을 싫어하니까 잔소리하는 걸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본인 그 상대에 맞춰서 자기를 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쾌락적인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좀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본인도 섹시하게 꾸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파민은 뭐 즐거움, 창조, 열정, 모험, 도전 이런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나오지만 그 단어는 사실 하나로 연결이 돼요.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나는 도파민스러워, 나는 되게 도파민과 내가 맞아 라고 이제 만약에 느낌이 떠오르신다면 이제 그게 1차 호르몬일 수가 있고, 그렇게 이걸 읽으면서 나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대변해주고 있어 라고 느끼실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게 도파민이 막 쾌락을 즐기고 유희를 즐길 때 그만하자, 우리 이제는 뭐 집에 갈 시간이야, 이렇게 좀 이성적인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로토닌은 존중, 예의, 질서 이런 표현을 입에 좀 달고 사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제 1차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 굉장히 놀랬던 게, 제가 좌우명이 존중받고 싶은 만큼 존중해라 였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세로토닌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저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은 그런 관습, 규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도파민하고는 정반대예요. 도파민은 관습과 규범을 얘기할 때 머리가 아프고 탈출하고 싶다면, 세로토닌은 그런 규범 안에서 안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혼란해하고 오히려 더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주의 성향도 있지만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그 대신 너도 나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된다. 이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회적 관습과 규범을 중요시 여긴다는 건 다시 말해서 성실하다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의 규범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이 고통스러워도 해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자기가 안 했을 때 더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그 책임감을 던져버렸을 때 닥칠 상황들,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이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책임감도 강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파민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자기와 맞지 않으니까 많이 놀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을 보면 꼭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계획표를 짜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 수학, 너무 바쁜 와중에도 그 계획표를 짜야 저는 되게 마음의 안정을 좀 찾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그 히포크라테스랑 헬렌 피셔가 연구한 세로토닌의 성격을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걸 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지금도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을 짜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뭐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 일을 제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도 그걸 종이로 그 연필로 써서 책상에다 붙여놓지 않으면 뭐를 먼저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호르몬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낙서를 할 때도 규칙성을 갖고 있는 낙서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사선과 뭐 직선이 교차되는 그런 낙서, 그러니까 그물무늬의 낙서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이 히포크라테스가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 낙서를 하면 항상 이런 그물무늬 낙서를 해요. 근데 그걸 왜 했냐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했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미술 학원에 가면 가장 먼저 선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런 그물무늬 연습을 해서 그게 내 몸에 배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다른 세로토닌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낙서를 할 때 이렇게 생각 없이 그물무늬 같은 거를 이렇게 반복적인 거, 동그라미를 그려도 그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낙서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단점은 뭐냐면, 도파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건널 때 신호등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데 차는 하나도 없고 내가 이거를 건넜을 때 도파민은 그냥 건너죠. 생각보다는 이제 행동이 먼저 나가니까. 그리고 굉장히 즐거움을 찾죠. 어쨌든 일탈을 했고 좀 도덕을 어겼으니까 뭐 그런 건 굉장히 좀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로토닌은 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범에 의해서 신호등 있는 데까지 걸어가서 건너야만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건넜다가는 뭐 갑자기 경찰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차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두려운 게 많죠. 근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이건 이제 그 신호등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순서대로 가는 것보다는 전혀 역발상으로 가는 게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 같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 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세로토닌은 그들 밑에서 좀 이렇게 참모 역할들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없어요. 그냥 그런 대로 중간 정도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세로토닌이 반드시 뭐 리더가 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저는 이제 약간 좀 극단적으로 그 호르몬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리더가 됐다, 리더가 되면 어떠한 유형의 리더가 되냐면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각을 안 하는데 왜 직원들은 아침에 지각을 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잣대와 남의 행동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며 잔소리를 하니까 독선적인 리더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하고 굉장히 맞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세로토닌을 소유적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유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도 집착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과거의 잘못에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10년 전에 일이 기억이 나면,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내가 너무 창피했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해. 시간을 되돌려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요. 전혀 의미 없는 생각을. 근데 그런 게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과거에 연연하는 호르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연애를 할 때는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애를 할 때 상대방한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옛날 뭐 사귀었던 사람들 중에 좀 집착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이 저렇게 관습과 규범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는 본인은 몇 시에까지 집에 들어가고 몇 시에 잠을 자고 몇 시에 출근해야 한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 나의 연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 사람 딴에는 뭐 이제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몇 시에 들어갔나를 확인하겠죠. 계속 확인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집착이 돼서 자칫 잘못하면 이들은 이제 스토커의 기질을 갖는 사람들로 이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애할 때는 도파민이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건축가,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만큼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그다지 많지 않고 조금씩 상대를 알아가는 거에 좀 이렇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다 봐가면서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연애한 사람들 보면 이 세로토닌의 기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좀 오랜 시간 연애를 하죠. 그리고 이들은 상대한테 피해를 안 준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 연인한테 단점이 있고 또는 뭔가 이런 큰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수 있고 또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도파민은 단점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의 무슨 그 버거운 짐을 봤을 때 도망을 가죠. 나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 짐을 떠안는다는 것이. 그런데 이들은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규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건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 안에서 가정이 화목해야 이제 밖에 나가서도 화목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가족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뭐 가족을 위해서 산다거나 뭐 가족을 굉장히 사랑한다거나 가족, 배우자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충분히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 보시면서 나는 좀 세로토닌인 것 같아, 도파민인 것 같아 라고 좀 이렇게 나오시나요? 근데 제가 1차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면 근데 2차 호르몬도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2차 호르몬은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헬렌 피셔나 이런 사람들은 사지선다로 이거를 이제 그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나는 질서를 존중한다. 그럼 동그라미. 나는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럼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가장 많은 게 나의 호르몬이다. 1차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서 나의 호르몬은 알 수 있지만 상대의 호르몬은 알 수 없잖아요. 상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사지선다를 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 그다음에 습관, 또 뭐 이런 그 가치관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떠한 호르몬이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이걸 하면서 제 그 주위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어떤 호르몬일 것이다를 막 이렇게 혼자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사지선다를 줬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99%가 흡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호르몬을 알 수 있고 또 상대방의 호르몬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세로토닌이 저는 99%가 해당 사항이 있다면 도파민 같은 경우는 99%는 아니고 한 60% 정도는 저한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그 도파민 같은 경우가 변화에 굉장히 잘 적응한다. 그러니까 생존력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낯선 환경이나 낯선 변화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제가 이제 1차 호르몬이 저는 세로토닌이라면 이제 2차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거를 제 스스로 이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근데 저는
도파민하고 제가 이제 비슷하다는 이유, 제가 여기 2차 호르몬이 도파민인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일은 좀 즐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집중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되게 짧은 시간에, 그 긴 시간은 못하는데 짧은 시간에 집중을 잘하는데 이제 제가 글을 쓰니까 사람들은 글 쓰는 환경이 굉장히 조용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잡음이 없는 그런 곳에서 글을 써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너무 적막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글을 쓰면 너무 지루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하다못해 텔레비전이라도 틀어놔서 한 2시간 정도 일하다가 그 텔레비전에 잠깐 참견하고 그거 좀 보고 누군가와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산만해요. 굉장히 산만하지만 일을 할 때는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때는 옆에서 무슨 뭐 폭탄이 터져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집중을 해서 일을 하는데 아, 이게 나의 2차적인 호르몬이었구나.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을 찾을 때 이 2차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시간이 되면 이따 그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세 번째가 이제 테스토스테론. 이건 이제 남자 호르몬이라고 아까 제가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 하면 뭐 대체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은 이제 좀 강하고 또 약간 목소리도 크고 또 뭐 결단력도 있고 독립적이고 이런 그런 단어로 이제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근데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남자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성공을 향한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아주 그 기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성공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아직까지 기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나서 보면 성공한 그 CEO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운동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좀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어요. 승부사적인 기질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 가서나 자신이 주도권을 잡아야만 이제 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 호르몬들을 다 갖고 있지만 저는 테스토스테론은 정말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막 승부욕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약간 좀 무섭고 막 그렇게 나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무서워서 도망을 가지 그 사람을 이겨야 해서 반드시 내가 꺾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 나는 이게 가장 없구나. 근데 그렇지만 성공을 하려면 이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내가 좀 더 논리적으로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도록 내 스스로 변화를 시켜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경쟁을 굉장히 즐기고 그런 안에서 승부욕들이 굉장히 강한데 아까 세라토닌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하나씩 계획을 잡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리더가 되는 이유는 이들은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가 더 과정은 비록 나쁠지언정 도덕에 어긋날지언정 결과가 좋으면 그거를 감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 자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목소리만 크고 뭔가 싸움만 잘해서 리더가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들은 뭔가 어려운 문제를 주었을 때 그 안에서 굉장히 자신만의 진취적인 생각으로 그걸 해결해내는 능력이 탁월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논리적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토론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 안에서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승리를 했으니까. 근데 세라토닌 같은 경우는 그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나 너무 불쾌해하진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을 한다면 이들은 그런 거 없이 오히려 그 안에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언제나 좀 이렇게 우두머리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 과학 이런 거 좀 잘하는 사람들,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복잡한 기계, 이런 매뉴얼 같은 것도 한 번에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남자, 여자를 표현할 때 남자들이 보통 이런 기계를 잘 다루고 여자들은 좀 기계치고 지도를 못 보고 뭐 길을 못 찾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여자이기 때문에 좀 덜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영웅주의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이나 이런 맨들을 보면
굉장히 남성적이잖아요. 우락부락하고 등치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악을 봤을 때 굉장히 극단적으로 처단을 하잖아요. 악과 싸웠을 때 반드시 이기고, 그러니까 이런 맨들, 이런 영웅적인 맨들을 보면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주저하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구해줘야 하지만 구해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테스토스테론이 1차 호르몬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서 그를 구해주죠. 굉장히 리더다운 행동이고 보스다운 행동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웅주의, 영웅심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요즘에 이렇게 그 개인주의가 많이 있을 때 남의 일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남의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나가서 그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죠. 근데 세로토닌 같은 경우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도와줬다가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소심한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사용하느냐 부정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호르몬을 가지고 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끌림을 그 배척당하는 사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냐면, 그 자신이 굉장히 강하고 상대를 리드해야지 만족을 느낀다면 상대는 자기한테 끌려와 주기를 바라겠죠. 두 사람이 서로 리드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주도권 잡기 위해서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 테스토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이 만난다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데 그 싸움도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싸우는 거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는 그런 사람들, 뭐 좀 전투적인 연인들이 많겠죠. 이들이 만난다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기한테 좀 맞춰주는 사람, 또 자기를 이제 내조해 준다거나, 그래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들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좀 뒷받침을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 놓고 본다면 여자가 더 강할 때 남자는 그 외조의 힘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 만나서 호르몬이 끌어당기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또 이 테스토스테론의 특징은 여러 사람들하고 의미 없이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이제 자기는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도파민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과 아주 두루두루 다 친해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땐 이 사람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즐거움을 주고, 근데 친구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또 그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는다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짐을 함께 나누자고 하면 도망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으로 대변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 하면 여자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석류를 많이 먹으면 뭐 에스트로겐이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내가 음식만으로도 내 호르몬을 내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천성은 변할 수 없으나 살아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면 누구에게나 내가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랑, 뭐 박애주의자 이런 사람들이라서 사회적인 성공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어요. 약간 거리가 먼 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 뭐 나의 돈보다는 저 사람의 행복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다, 직업이 사회복지사다라고 했을 때 에스트로겐을 많이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들은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 한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봉을 많이 못 받더라도, 내가 비록 내 일이 너무 버겁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킨 사람들, 뭐 박애주의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에스트로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더불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성공이죠. 그러니까 성공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성공했다, 뭐 테스토스테론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성공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도와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아파하면 그 사람만큼 아파하고 또 무언가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기 때문에 교감, 공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사랑을 해도 이렇게 영혼과 영혼과의 교류, 뭐 소울메이트 이런 좀 운명적인 사랑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좀 낭만적이고 로맨티스트들이 많이 있죠, 에스트로겐은. 근데 저도 분명히 이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있지만 도파민이 더 많다는 거죠. 이 에스트로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도파민이 더 많기 때문에 아, 나의 2차는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도파민이겠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는 삶을 원하지만 그걸 위해서 제 시간을 할애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음만 있지 행동을 못하니까 제가 2차 호르몬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직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상처 누군가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또 교류하고 그러려면 뭔가 좀 이렇게 합리적이진 않아요. 논리적이진 않고 감성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이런 감성적일 경우는 자칫했을 때 우유부단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다 두리뭉실한 거죠. 뭔가 합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거 그냥 이러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두리뭉실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좀 우유부단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이제 에스트로겐이 좀 수다스럽다. 이거는 여성의 특징이죠. 남자보단 여성이 더 수다스럽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여자들이 좀 말이 많은 이유가 이런 여성 호르몬을 많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 그러니까 타인의 상처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싫고 누군가가 밉고 분노하고 이러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은 자기한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꺾어 눌러서 승리를 했을 때 만족을 느낀다면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뒷담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남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여성 호르몬이에요. 여성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연애를 할 때 테스토스테론하고는 반대로 본인이 우유부단하니까 누가 리드해주는 사람을 원하겠죠.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에스트로겐과 에스트로겐이 만나서 연애를 하면 뭐 먹지 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 그런 막 연인들을 보면 아 저들은 이제 에스트로겐끼리 만났구나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는 걸 또 싫어해요. 뭔가 이렇게 좀 칼처럼 잘라주고 합리적으로 말해주는 이성한테 끌리는 거죠. 선천적으로.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한테 많이 끌려요. 이제 호르몬이라는 것이 이제 궁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궁합이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호르몬 선천적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호르몬이 있고 선천적으로 내가 밀어내는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선천적으로 세로토닌이 많이 있으니까 테스토스테론을 밀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저한테 승부를 발휘하고 저를 이겨 누르려고 하고 이러면 아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느낀다기보다는 좀 불쾌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테스토스테론을 좀 밀어내는 이제 호르몬이라면 우리가 나는 그대로인데 어떤 호르몬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 테스토스테론은 에스트로겐한테는 정말 최상의 남자지만 저를 만났을 때는 최악의 남자가 되는 거죠. 나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어느 호르몬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애를 할 때 조금 더 이별 없는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도파민은 도파민하고 가장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도파민은 즐거움거리, 즐거운 요소. 그러니까 막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연인들 있잖아요. 뭐 음식을 먹든 뭐 여행을 가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재미난 요소를 잘 찾는 연인들은 도파민과 도파민이 만났을 때 이들은 첫눈에 굉장히 잘 반하고 스킨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면서 자기가 즐거움을 느낀다면 어느 것도 뭐 도덕적인 규범 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이들의 문제는 서로 변덕을 굉장히 잘 부리니까 이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는 내가 도파민인데 내가 세로토닌이 강한 남자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에게 잔소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다니는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 세로토닌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갔다 와서 1년 후에 어떻게 취직할 것이며 그런 후에 너 10년 후에는 뭐 하고 살 거야 라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요. 하지만 도파민은 외국에 가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더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재밌거리를 찾으니까.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그런 거 입지 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버지스러운 그런 권위적인 걸 내세우니까 또 재미가 없겠죠. 에스트로겐은 너무 우유부단하니까 도파민한테 굉장히 따분해요. 이렇게 뭐 나는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즐겁고 싶은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해. 뭐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 굉장히 좀 도파민들은 따분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도파민은 도파민이랑 만났을 때 가장 잘 연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은 세로토닌을 만났을 때 가장 연애를 잘 할 수 있는 게 세로토닌 대 세로토닌이 만나면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눈에 반해서 끌리지 않고 서로 조금씩 만나서 알아가는 연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연애해서 친구처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도 예를 들어서 서로 존칭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10년, 20년 살았는데도 그렇게 불같이 싸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저들은 세로토닌 대 세로토닌이 아주 잘 만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본인들이 원하는 호르몬이 끌어당기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별 없이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또 이게 세로토닌을 만났다고 해서 100% 찰떡궁합일 수 없는 것이 분명히 2차 호르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2차 호르몬에서 또 마찰이 일어나면 이제 또 그 관계가 깨지겠지만 그 2차 호르몬하고 상관없이 이 세로토닌끼리라고 해도 한 사람이 너무 집착을 하거나 구속하는 기질을 강하게 발휘하면 그 상대방은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집착하고 구속하는 기질은 분명히 세로토닌한테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사람을 집착하고 구속하는 데 쓰지 말고 일에 좀 집착을 한다거나 나의 뭐 이런 미래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착해서 만들어낸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쓰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연인한테 집착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토스테론은 에스트로겐이랑 굉장히 잘 맞아요. 이들은 이제 남자와 여자는 뭐 음양의 조화처럼 두 호르몬은 굉장히 서로를 끌어당겨요. 끌어당기고 또 서로 굉장히 그 서포트를 잘해주는 연인이 될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을 만났을 때 테스토스테론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나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일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것에 행복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도파민을 만났다. 그러면 일만 좋아하고 일밖에 모르는 남자나 배우자를 만났을 때 도파민들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일탈을 할 수가 있어요. 일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인 사이나 이런 게 이제 깨질 수가 있죠. 그리고 서로의 이제 부족한 점들을 잘 맞춰주면서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은 굉장히 서로에게 잘 맞는 상대가 돼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이 연애 쪽으로만 했지만 일을 할 때도 이 생각을 이제 좀 머릿속에 두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인터뷰를 갔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에스트로겐의 성향이 되게 강하다. 그러면 이제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이 받으면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또 나의 생각도 얘기해주고 또 뭔가 이런 그런 그 사람이 원하는 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해줄 때 그 사람한테 저는 끌리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제가 테스토스테론의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제가 말을 많이 한다기보다 그냥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맞장구를 조금씩 쳐주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또 나는 끌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이지만 상대의 호르몬을 내가
조금이라도 분석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맞춰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듣고 끌림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끌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끌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도파민의 기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세로토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도파민적인 기질이 굉장히 많이 나왔구나라고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이제 끌리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끌릴까. 근데 분명히 여러 사람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체적으로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뭔가 성공을 했고 그 메시지가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끌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만나고 싶지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뭐 이제 품성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끌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생기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생겨서 첫 번째로 좋고, 두 번째는 저런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해냈는데, 그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통, 내가 느끼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러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형 사람들을 굉장히 끌리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뭐 열정, 도전정신, 뭐 근성,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니까 상대를 되게 배려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따뜻한 마음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많이 끌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수성가형 사람들인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 10년도 더 전에 인터뷰를 한 분인데, 무형문화재세요. 무형문화재인데, 그분이 초등학교만 제가 전공이 금속공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얼리 디자인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그쪽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종로 쪽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너무 집이 어려워서 보석을 깎으셨어요. 보석을 깎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보석이 깎여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뭐 화려하지만, 그 깎는 과정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 돌에서 가루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굉장히 열악한데, 그분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돌을 깎기 시작을 해서 한 50살쯤 돼서 이제 무형문화재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손이 정말 거북이 등껍질처럼 굉장히 거칠고, 손톱도 거의 이렇게 뭉개져 있을 정도, 이게 돌을 깎아야 되니까 많이 뭉개져 있었는데, 그분 사모님이 말씀하시기, 그 말씀이 굉장히 좋았던 게, 본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자신의 남편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 작은 손이 본인의 환경을 바꿨고 본인의 꿈을 이루어 주었고 또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손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들은 굉장히 끌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그런 사람들, 뭔가 이런 도전정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냥 30대의 여자지만 직업을 찾는 과정이, 약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 왜 작가를 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미대와 작가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미술을 해서 글을 쓸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호르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파민, 직업을 찾는 데서만큼은 도파민이 많이 발휘됐던 것이, 저는 이렇게 좀 두려움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조용하고 앞에 나가서 막 그렇게 리드하는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해요. 왜냐면 그게 뭐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냥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공예라서 실기 위주의 학교였는데,
큐레이터가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큐레이터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 갤러리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는 큐레이터를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대학을 졸업할 때 돼서 큐레이터를 하려고 보니까 큐레이터 전공도 아니고 큐레이터를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어떡할까? 근데 고민할 것도 없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회사에 취직하면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포트폴리오를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냥 청담동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어린 마음이 그냥 청담동에 가고 싶었어요. 인사동보다는 청담동이 좀 화려하고 하니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 거겠죠. 그래서 청담동에 가서 무조건 그냥 이렇게 문을 두들겨서 갤러리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나를 써달라. 나는 비록 실기를 이제 전공했지만 나는 어쨌든 미대를 나왔으니까 일을 하겠다. 해서 한겨울 한 12월 달에 며칠을 돌아다녀서 결국은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취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관장님 말씀이 뭘 시켜도 할 것 같다. 그러면 와라. 그리고 그 다음날 취직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했던 환상하고 틀린 거예요. 제가 큐레이터의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어서 갔기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많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까 도파민이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를 알았는데도 적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출근이 9시면 8시 반에 갔어요. 8시 반에 가서 그 12월 달에 혼자 막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건물 밖을 막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하면서 부끄럽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내가 이걸 왜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안 들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난 이거라도 해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일을 했었죠. 근데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또 도파민 기질이 나와서 변덕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또 이제 기자 일을 할 때도 이제 기자 그럼 내가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일을 하자. 내가 환상적인 일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학교 다닐 때 글 쓰는 거를 좀 좋아했고 또 미대생들 치고는 글을 조금 많이 썼어. 좀 잘 쓰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대생들을 놓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국문과나 이런 친구들이 전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제 주변에는. 제 주위의 모든 친구들은 다 예체능인데 그 중에서 책을 많이 읽었고 그 중에서 글을 조금 잘 썼기 때문에 그럼 내가 미술 관련 잡지사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그때도 똑같이 이력서를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결론은 그때 취직이 돼서 지금 그 인연으로 아직까지 지금 기자 일을 하고 있는데 글을 쓴 것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글을 썼어요. 썼는데 책을 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국문과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고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심심해서 썼어요. 정말로 심심해서 썼는데 다 쓰고 나니까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출판사에 보내볼까? 아주 정말 굉장히 좀 즉흥적이에요. 제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보냈는데 뭐 싫다는 데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연락이 있다가 어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책을 내겠다고. 그게 2004년 4월 30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정말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제가 이제 지식을 인맥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죠. 글을 쓰게 되고 또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해온 모든 걸 보면 단 하나도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어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연락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데 이게 이 도파민의 기질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요 작업을 하면서 이제 느꼈죠. 근데 또 거기서 느낀 거는 제가 그 주얼리 잡지사에 있으면서 좀 큰 잡지사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너무 큰 잡지사를 어떻게 가야 될까 했는데 이제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에 의하면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인맥 중심이다. 인맥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리고 영어는 기본이고 제2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건 이제 특정 학교를 뽑는다는 거겠죠. 근데 그거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에 너무 고마운 게
이메일로 이력서 보내는 거 하나도 안 어렵고 뭐 굉장히 뭐 아니면 말고 그냥 항상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다 이력서를 보냈어요. 언론사에다가 보냈는데 되게 운이 좋게 또 그쪽에서 그러면 한번 와보겠냐. 그래서 이제 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2006년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인맥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인맥도 내가 만들어 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뭔가 이런 변화나 낯선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런 도파민적인 기질이 있었고, 하지만 세로토닌의 기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좀 뭐 이런 창조적이고 막 이렇게 막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술가는 되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직업을 찾고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는 나의 이 2차 호르몬이 되게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뭐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면은 성공한 CEO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기자를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아, 이게 옳은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걸 수도 있는데 정말 확고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지? 놀랄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실패했고 굉장히 많이 깨지고 굉장히 많이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간 될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런 사람들이 호르몬이 다 떠나서 전체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도전 정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나이가 조금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20대가 아니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런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뭔가를 딱 할 때 옛날에는 생각 없이 무조건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걸 해서 과연 달라질까 뭐가? 뭐 이렇게 제 스스로 괜히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스스로에게 내가 끌리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내가 나한테 끌려야 남도 나한테 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동시에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 자신에게 좀 끌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모두 이 호르몬을 가지고 끌리는 사람이 되고 또 그에 앞서서 본인 자신에게 끌리는 사람이 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강의를 만들었고요. 좀 중간에 좀 이런 게 있었지만 2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혈액형처럼 쉽게 재미나게 들으시고 나가실 때 아, 나는 1차 호르몬이 이거인 것 같다라고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저는 굉장히 좀 즐거운 강의였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여러분들도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